그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행동하는 양심 실천 운동본부 이사회를 임시 이사회입니다. 임시 이사회 개회를 먼저 선언합니다. 자, 오늘 좀 제가 사실 좀 긴급하게 이제 임시 이사회를 이제 열게 됐는데, 먼저 이사회 개최하기 전에 이사회 오늘 정원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정원이 되시는데, 이제 그분들도 오늘 이사회에 정기고 참여하는 걸로 해서 정족수로 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사회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 이사회 우리 이사회가 사실 작년에 2014년도 4월 달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때 임시 이사회 열었거든요. 임시 이사회 열고 그 이후 지금까지 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열지 못한 좀 사유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2014년도에 제가 6.4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6.4 지방선거 때 그걸 준비하고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또 사실은 지방선거 출마하는 것도 저 개인의 어떤 선거를 위해서 나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죠. 그때 당시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공천을 제가 포기하게 됐거든요. 포기하면서 이게 과연 출마할 것인가, 적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제 그동안 우리가 지역에서 온갖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그것과 2010년도에 이광재 부천 정치 테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자회견을 해도 지역의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보도를 안 해줘가지고 차라리 그럼 이번 선거를 통해가지고 우리 행시부에서 그동안 활동해왔던 것들을 우리 유권자한테 알리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 공보물 자체에다가 내용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안에 이제 첨단지 성격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강우병 거짓 성공 사례, 그리고 이제 이광재 부천 정치 테러 사건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계몽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행동하는 양심 실천 운동본부나 단체를 알리는 그 차원에서 이제 선거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선거 빚이 한 700여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걸 정산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일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다 안 됐어요. 안 되다가 2014년 중반 7월 정도에 이제 지금 뭐 다들 알고 있는 이제 김 기자 씨, 이제 그분 민원을 이제 제가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으로.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너무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도와주는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 우리 이모님들하고 많이 이제 회의도 했고, 사실은 좀 거부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사실 우리도 힘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 민원들이 이제 해결되어지면은 혹시나 서로가 좀 윈윈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하게 했었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 행시부의 뜻을 같이 해가지고 임원으로 가입을 했었습니다.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다음에 이제 그해 말, 그러니까 2015년도 초더라고요. 초에 저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사실상 이분이 이제 우리 임원진들과 좀 이간질을 좀 했었어요. 제 눈을 좀 가리게 해가지고 저도 좀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 임원들 간에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조직이 거의 마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저는 사실상 이제 김 기자 씨 거의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 뭐 동지도덕의 사무실 계속 나오다가 그때 못 나온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사회를 개최하고 싶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못하다가 2016년 이제 중반쯤에 이제 이분하고 완전히 이제 제가 이제 결별하게 되면서 그때 다시 이제 조직을 구성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또 탄핵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새누리당도 창당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앞장서다 보니까 또 좀 우리 단체 활동이 내가 좀 소홀히 했고, 그러다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새누리당 강원도당을 이제 해산 절차를 밟게 되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조직을 재정비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임시 사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기존에 제가 이사장 겸 대표를 맡고 있고, 그다음 이사회 이제 이성현님하고, 그리고 또 이사회 이제 강옥희, 이사 겸 이제 사무총장이고, 그리고 이제 감사로서 서연아라는 좀 젊은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2015년도부터 이제 개인적 사유로 연락이 두절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원이 현재는 3명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우리 이사회 임원하고도 별개입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이제 운영위원들이나 이제 각종 위원장급하고도 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임시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이사님들 좀 증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안에 대해서 이걸 좀 해결할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긴급하게 이제 임시 이사회 열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임원 정정권에 대해서 이제 의안에 좀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원 정정권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그 감사로 올해 선임됐던 서연아 씨가 2015년부터 이제 연락이 사실상 두절이 된 상태거든요. 이제 공석을 했는데 어쨌든 아직 우리 서류상으로는 이제 감사로 돼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서연아 감사를 이제 해임하는 건을 이제 먼저 안건에 올리겠습니다. 감사 해임에 대해서 이제 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사실상 뭐 없기 때문에 그럼 그 감사 해임에 대해서 서연아 씨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사 선임으로 이번에 그 우리 운영위원장으로 행실본의 운영위원장으로 이제 참여해 주신 이제 신형수님을 우리 이사회 이사로 선임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새누리당 강원도당을 하면서 사무처장을 또 수고해 주셨던 우리 송상민님께서 사실상 우리 행실본 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또 저도 그 많은 조언도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사 선임에 대해서 좀 동의를 구했는데 동의해 주시는 거죠? 찬성합니다. 찬성이 아니라 뭐 그거요 수락해 주시는 거죠? 네, 그 선생님도 수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최선옥 씨를 우리 교육정책위원장으로 있는 최선옥 씨가 있는데 이제 이분을 그 이사 겸 감사로 이제 그 선임하는 거 본인이 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했는데 그 저녁에 본인도 이제 서명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 신임 임원 그 선임권에 대해서 그 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의하시죠? 예. 자, 그러면 자, 취임 승낙서는 이제 우리 회의가 끝나는 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도장을 이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안으로는 이제 그 본부 소재지 이전 건입니다. 이거는 뭐 다 알다시피 이제 이거 명륜동에 사무실에서 지난 10월 20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사를 해서 이곳 우산동의 북원로 2사 2호번길 39 사무아파트 상가 2동으로 이제 본부 사무실 이전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 사무실 소재지 이전의 건에 대해서 이제 안건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의 없으시죠? 네. 없으시죠? 그거 옮겼는데 뭐 하시면 됩니다. 소재지는 이전을 그 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제가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계 보고의 건입니다. 회계 보고의 건인데 그 최근에 이제 우리 그 현재 그 원주 경찰서에서 행실본 회계 관련해 가지고 횡령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김 기자 씨가 우리 운영위원으로 있던 김 기자 씨가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본에다가 1,000만 원을 자기가 후원을 했는데 그걸 이제 제 개인 그 용도로 시키면 지난번 선거 때 선거 출마해가지고 이제 그 개인 선거 자금을 해가지고 그걸 상환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공적인 단체 자금을 횡령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걸 지금 이제 조사 과정에 있는데 솔직히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2014년 이제 6.4 지방선거는 우리 공보물 내용을 보시면 누구나 알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참여하셨잖아요. 참여해가지고 선거운동에도 직접 참여하고 하시는데 즉 개인의 홍보보다도 우리 행동하는 양심실천운동부가 하고 있는 일들 그걸 유권자에게 알리기는 목적이었어요. 이게 사실상 우리 단체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즉 개인의 빚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체에 사실 그 경비나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금액 한 1,000만 원 넘게는 이제 제 개인 비용이 들어갔고 그래도 한 700여만 원이 이제 선거 비용 남았던 것을 그때 당시 이제 김 기자 씨 제가 민원을 도와주면서 이분도 우리 단체 어려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 일에 집중을 해달라는 본인의 뜻도 있었지만 그래서 본인도 이제 순수하게 제가 그때 여러 차례 얘기하면서 우리 시민단체는 대가성으로 어떻게 그 금전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충분히 전달됐고 또 사실상 그분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변호사한테도 사기를 당한 사건이에요. 변호사한테도 사기를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분도 뭐 그때 뭐 구속까지 되다가 이제 풀려면 그 불구속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사실상 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무사한테도 사기당하고 온갖 뭐 10여까지가 이제 그렇게 걸렸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한테 우리 단체 이제 우리 단체의 뜻을 정말 본인이 같이 하신다면 우리 단체에 임원으로 가입을 해서 그래서 혹시나 이후에 이제 본인 문의가 해결이 되면은 그때는 본인이 선의로 우리 단체에 참여해가지고 후원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도 물론 그때 뭐 명시적으로 자기가 1,000만 원 후원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나는 어떤 감사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그때 원래는 이제 그 보험금 관련해가지고 민원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래 이제 50% 원래 1억 5천 4만 보험금에서 이제 50% 이제 7,500만 원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걸로 합의를 보려고 했어요. 사실은 이게 깊게 들어가면 보험회사가 사실 법적 분쟁함이 이거 질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왜냐면은 계약 자체가 이건 불법 계약이었거든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제 부인이 남편 사망 보험금을 대필 서명을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동의가 없이 그건 다 확인된 사실이고.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결국 본인도 이제 50%의 지급받는 걸로 법적 분쟁 없이 하는 걸로 이제 동의를 한 상태여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분한테 내가 위임을 받은 거였어요. 마지막 그 이후 문제 자기 최종적으로 위임해달라. 그래서 제가 왜냐면 본인이 저한테 이제 1,000만 원을 우리 단체에다 후원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7,500에서 1,000만 원 솔직히 저도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더 노력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위임 받은 이후에 제가 본사에다가 남는 보험회사에다가 제가 다시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최종 단판을 본 거예요. 이런 사유로 인해서 회사가 그래도 일말의 책임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10%의 그 부담을 좀 더 해달라. 정중히 제가 요청을 하면서 이제 우리도 충분히 조건을 제시해줬죠. 그래 결국 회사에서 이제 다행히 그 분쟁 없이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바람에 50%로 합의할 것을 이제 60%로. 그래서 7,500 받을 걸 9,000만 원 받게 준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사실 7,500에서 1,000만 원을 후원한다고 했지만 9,000만 원에서 솔직히 1,000만 원 후원하고 8,000 본인도 500을 더 얻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건 일체 이제 본인도 그 비용이 거기에 쓰인다고 알고 있었고 이게 뭐 개인적으로 대가성이 아니었으면 본인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가지고 물론 저 배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배우 세력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분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단체를 저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법 위반 문제 그리고 이제 횡령건에 대해서 이제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은 이제 이 지금까지가 이제 지금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할 게 있습니다. 일전에 사실 우리 그전에 우리 이성현 이사님이나 분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제가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경제 활동을 제가 포기해야 됐었습니다. 하지 못하고 이제 전업으로 이게 사회운동을 제가 한 지 이미 10여 년이 넘었고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저도 뭐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제 명의 계좌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경찰서에서 어떤 뭐 범칙금 이런 문제 때문에 제 계좌를 압류하는 바람에 뭐 국민연금도 압류 들어오고 해가지고 결국 제 명의 계좌를 아무것도 쓸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미 그때 뭐 12년도 13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좌를 쓸 수가 없으니까 제 명의 계좌를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 우리 임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행실금 계좌에 저희 개인의 어떤 이런 목적적인 자금들도 함께 혼용해서 쓸 수 있게끔 그때 제가 이 말을 드렸고 동의를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돼서.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이후로 물론 이후에 또 내가 다시 계좌 한 풀려가지고 그때는 제 내 계좌 또 굴리가지고 쓰다가 또 최근에 또 원주 경찰서에 또 제 계좌를 또 압류하는 바람에 또 제 개인의 어떤 거래할 수 있는 계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난 나중에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총 거래 내역에 최근에 제가 뭐라고 했나 노가다가 어쨌든 그걸 이제 며칠 하면서도 그걸 받는 금액도 어쩔 수 없이 행실금 계좌로 제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현금으로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제 개인 명의 계좌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이 들어왔지만 사실상 우리 기름 이제 석유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다 지출이 된 거예요. 사실 그동안은 이게 우리 회비가 일정하게 이제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가 예를 들어서 100이든 200이든 이게 되면은 이제 회비에 대해서 이제 하다못해 우리 대표 제가 활동하는 이제 이런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정액 회비가 현재 내는 신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두 분 지금 이번에 이제 운영위원장님이 이제 월 10만 원씩 이제 2차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온 거 5만 원 한 번 들어온 분, 3만 원 들어온 분.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인데 현재 한 18만 원 정도가 정기적으로 들어온 거고 비정기적으로는 이제 제가 요청을 하면 이제 그때그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상 이게 그거는 그렇다고 하면 네. 앞으로는 그렇게 쓰지 말고 어차피 이사한테다 개인 통장 사본을 받아가지고 그 번호로 해서 그 명의에다가 그냥 쓰는 것만
아무런 상관이 없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할 수 없잖아요. 아니 딴 사람이 해주면 상관없다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준다고 주면은 그 도장하고 비밀번호까지 다 해서 주면 인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줘버리면 이게 단체 행동에 아까 얘기하다시피 노가다품을 팔았다 할지라도 실질적 거기다가 임금 해가지고 넣지는 않잖아. 예를 들어서 업체 명의로 들어오는 거죠. 아니 뭐 명예로 들어가는 거지 임금 해가지고 들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사기관에서 볼 때에는 그게 반드시 개인 거 같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일단 네. 그분에 대해서 제가 좀 그래서 말씀을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수정해서 제 의견이 좀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그래요. 이게 다른 사람 명의란다는 게 솔직히 쉬운 게 아니고요. 지금은 그 금융 뭐 실명제다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란 자체가 이제 대포 통장이 되나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잘 안 해줍니다. 실제 본인의 생이 아니면. 그 전에는 사실 우리 행실본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는 이제 강호키님 명의로 해가지고 기독시민연대 그걸 연기를 해가지고 그때 사용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그 금융법이 바뀌는 바람에 개인 명의다 단체 명의 표기하기 어렵게 되는 바람에 우리가 행실본을 그 세무서에 등록해가지고 고유번호증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된 건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뭐 가족 명의 계좌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내가 그걸 하는 부분도 있고 결국에는 뭐 가족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가족의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그게 또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문제가. 현재는 일단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어쨌든 이걸 일단 경찰서에서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경찰서에서 제가 압류가 돼 있는데 이걸 제가 풀 거예요. 막 보니까 푸는 방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가가지고 뭐 잔액이 500만 원 이상이 안 되면은 뭐 그걸 확인만 시켜주면 풀어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제 풀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분리를 합니다. 최대한 시간 내에 이제 최대한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하는 대로 이걸 방향 가독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오늘 그 회계 보고권 관련해서 제가 좀 동의를 좀 받을 게 사실은 우리 그 단체 운영하는데 그 매월 이제 그 나가는 경비 정기적으로 나가는 경비 이전 모르겠어요. 이사를 해가지고 또 전기세나 이제 뭐 여러 가지 경비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한 최소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만 원 정도가 이제 매수 이제 경비로 이제 나간다 보면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 그 전에는 우리가 그 이전 사무실에서는 월 50만 원 임대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또 이게 사무실 옮긴 다음에 그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다시 내용을 좀 더 상의해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정기적인 회비 수입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매번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는 솔직히 우리가 뭐 회계 뭐 감사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솔직히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제 써왔던 이제 영수증들을 제가 이렇게 다 처리를 해놨습니다. 항상. 그 매년 이게 나중에 또 설명이 있겠지만 매년도 이게 2008년도부터 있어요. 이게 왜 2008년도부터 있냐면은 우리 행실본이 이제 2008년도에 기독시민연대가 먼저 창립됐는데 기독시민연대가 사실 이어져 가는 겁니다. 행실본으로 단체명 하나 더 생긴 거지만 그 정신을 이어서 가다 보니까 일단 2008년부터 이제 최근까지 그리고 2018년도까지 아직 영수증 정리를 못하고 영수증을 제가 모아놓을 때 그 영수증 쓰는 거는 내가 공적으로 쓰는 거 공적이나 우리 단체 이제 활동이나 어쨌든 사무실 경비로 쓰는 거는 영수증을 제가 다 모아놓고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제가 다 빼죠. 다 빼가지고 그거는 이제 어차피 내 개인적인 비용이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서 제가 이제 좀 동의를 구할 거는 우리 저도 계속 돌아가겠지만 우리 회비 수입이 정기적인 회비 수입이 그 회원들에 의해서 내는 정기적 회비 수입이 그 월 200만 원이 되는 시점까지는 그 원래는 우리가 그 정관에는 명기가 돼 있지만 어쨌든 지난번 이사회 때 그 사무총장이 이제 회계를 이제 사실상 이제 주관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우리가 재정 상황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 정기 수입이 이제 200만 원이 되기까지는 그 대표자가 그 회계 출납을 직접 관리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에 하고 있는 거죠. 지금에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이제 하고 그 필요한 영수증을 다 모아놔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사님들이나 이제 감사가 확인이 필요할 때는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걸 이제 제가 좀 승인을 오늘 좀 안성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 수가 제일 나은 건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중에 200만 원이 만약에 이제 그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거나 아니면 그 어쨌든 근접하게 되면은 미리 제가 이제 다시 그때 임시 이사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그때는 그 본회 그 회계 관리에 대해서 이제 회계 운영 세칙을 작성해야 됩니다. 회계 운영 세칙을 작성해가지고 그때 다시 이제 그 심의해서 의결하기로 하고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이제 거의 다 제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차용을 하든 도움을 받든 그렇게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 사무총장이 이제 운영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정기적으로 드는 게 없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금처럼 제가 이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좀 승인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제가 그 우리 회원들을 이제 전국적으로 동지들 계시거든요. 정기회비를 이제 그 동을 받아가지고 그게 공무원들이 그때는 우리가 정식으로 그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그 틀에 의해서 집행이 되게끔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거 말고는 다른 대안은 그 시기지를 않은 것 같아요. 뭐 다른 뭐 수입원이 없는 한 뭐고 별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서 수입이 안정되게 잡힐 때까지만 이제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대표자가 책임지고 이제 지출과 하고 이제 그 인수는 다 관리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니 어떻게 좀 200만 더 들어가지고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네. 그 의원 사무권에 대해서 회계 보고에 대해서 이제 그 심의 가결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겁니다. 우리가 새누리당 강원도당을 그때 우리가 창당하면서 사실은 자금이 없었거든요. 제가 강원도당 위원장직을 내가 또 겸하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 우리 행실본에 좀 자금이 좀 있었습니다. 여유가. 그거는 우리 지난번에 태극기 집회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제 서북 청년단이라든가 이런 거 활동하는 게 이제 많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뭐 때는 뭐 해외에서도 뭐 2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후원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통제에 좀 잠궈져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누리당 창당 과정에서 초기 이제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실본에서 새누리당 강원도당으로 이제 그 차용을 해줬어요. 차용을 그게 200만 원 이게 그 차용 정서거든요. 200만 원, 뭐 300만 원, 뭐 100만 원, 150만 원 이런 식으로 차용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얼마씩 좀 상환을 하고 너무 이제 행실본 자금이 없어가지고 하고 현재 총 남아있는 잔액이 한 930만 원 정도 됩니다. 930만 원 정도 되는데 근데 뭐 알다시피 이제 이번에 새누리당 강원도당을 이제 해산하는 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걸 이제 이걸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중앙당에서 이제 우리가 해산을 이제 중앙당에서 이제 막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당에서 새누리당 강원도당 해산을 지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그 해산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이제 모르거든요. 일단은 강원도 선관위에서 이제 그 반려가 내려왔어요. 반려가 내려왔는데 그걸 또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올리겠지만 일단 회수 여부에 대해서 향후 이제 우리가 연말 정기 이사회 때 올 연말에 연말 정기 이사회 때 이제 다시 심의하기는 하는 걸로. 이걸 우리가 그냥 우리 행시본 자금입니다. 일단 행시본 자금에서 그걸 차용을 해줬고 차용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중앙당에서 만약에 이제 자기네들 이거 다 인수를 한다든지 중앙당에서는 뭐 11월 6일까지 이미 지났는데 후임자를 선임을 해가지고 알려주겠대요. 그럼 우리가 내가 인수인계를 해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회계까지 다 인수 받겠느냐?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회계까지 마이너스로 인수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되겠지만 근데 사실상 그렇게 안 됩니다. 받을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런 안에 대해서 일단 연말 정기 이사회 때 이 문제를 다시 다루는 걸로 그렇게 좀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자, 다음으로 이제 기타 의안입니다. 기타 의안으로 우리가 지난 거 며칠 전에 11월 6일날 이미 이제 원주 경찰서에서 이제 수사 중인 우리 본 단체 횡령 혐의건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우리 기존 이사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이유가 내용이 그겁니다. 사실 확인서 제출한 내용은 김 기자 씨가 우리 단체의 뜻을 같이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운영위원회 참여한 사실 그리고 우리 선거 비용으로 남았던 그것이 이제 정업체 개인의 선거 운동이 아니었고 우리 단체에 홍보하고 우리 단체 알리고자 위한 이제 단체 명의의 어떤 공적인 이제 활동이었다
그 비용이었던 행실본 차원에서 갚을 비용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상환이 아니라는 거죠. 행실본은 부채를 재청산했다라고 그 부분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확인서 작성해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임시 이사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재확인하는 그 의의를 좀 거치려고 하거든요. 그 내용은 또 한번 다 보셨죠, 우리 공고물. 그걸 봤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접대도 내가서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은 실제 전인사들의 관계지. 그렇죠. 신임 이사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전임 이사들이 만약에 그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전임 이사들이 가가지고 사실 그 김기자 씨에 대한 그 사실 증명을 확인하고 진술이라도 해서 그걸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야지. 어차피 법에서는 법 규정에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게 법관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내가 저기 본부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자체를 탄압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거야. 왜냐? 그때 김기자 씨가 사실 방해를 하고 한 거에 대한 부분은 이사들이 다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 그 회의를 열을 수도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진 사안에 대한 부분을 가서 전체 세세하게 진술을 해서 그 혐의를 피해 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 행위는 자체가 그 본인에 대해서는 일단 그 저쪽에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몰아가기 때문에 본인이 방파 얘기하는 거는 내가 주의를 안 줬다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거든. 근데 그건 제3자가 증인을 소개해야지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 최선욱 씨하고 서혜석 씨하고 강 실장이 증인을 서는가 그랬잖아. 경찰서에.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오늘 뭐 우리 자체 우리 행실본의 조직을 다시 이제 강화하는 차원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왜냐하면 경찰에서도 제가 사실 예전에 얘기했거든요. 법익격이 있는 어떤 사단법인하고 우리는 법인격은 없습니다. 법인격 없는 이제 임의단체인데 임의단체하고 이제 똑같이 이제 본원장까지 솔직히 제가 얘기를 다 했고 했는데도 그대로 이제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그런 형식을 이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제 우리 그때 사실 확인서 제출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사 참여했던 분들이 했고 그 내용에는 이제 그 뭐 조금 더 어떤 뭐 추후에 뭐 거짓이라든가 좀 과장한 건 없어요. 그 사실관계는 다 아시는 사실관계고 그리고 그때 당시 공보는 지금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 분도 보셨잖아요. 네, 우리 선거 공보 한번 보셨나요? 많이 못 봤어. 자세히 못 보셨나요? 네, 좀. 거기 보시면 우리가 강우병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이광재 부친정치 테러 사건 내용 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한 이런 비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인데 아무튼 그 건에 대해서 진짜 우리 일단 우리 이사회가 어쨌든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선거 빚을 이제 갚는 목적이 아니었고 선거 자체가 이제 개인의 그 선거보다도 우리 행실본 단체를 알리는 이런 이제 그런 선거 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결을 제가 좀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모든 거는 그 행위 자체를 하기 이전에 이 사회를 거친 거 하고 후에 가서 어떤 문제가 터진 다음에 이 사회에서 그 문제를 결정한다? 그거는 그 효력도 없고 아무런 뒷북치기라는 게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이미 그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다고 그쪽에서 결의를 해놨으면은 아무런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 결의가 안 된 사안에서 돈은 이미 그 내용대로 썼고 근데 이제 가가지고 그 사건화가 되니까 그게 저쪽에서는 변명으로 보지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임의단체하고 법인단체하고의 책임 함에는 거의가 내가 저때도 말씀드렸지만 정관상에 표시되어 있는 이사회를 거치게 돼 있으면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게 맞아. 이사회를 거치게 돼 있으면. 그리고 이제 아까 형식대로 위원장한테 위임을 했다 이러면은 위원장이 마음대로 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후에 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 그때 상황에서는 네. 그때 상황에서 사실 그럴 상황이 그때 못됐기 때문에 이미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그때 당시에 이미 그 일된 상황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그 자료가 지금 없는 게 아니라서 지금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그 사후에라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제 그 우리 임시 이사회를 통해서 그때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일이 이제 어떤 그 쉽게 말하면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분. 그냥 내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제 선거비를 갚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주는 거죠. 그것만 하시면 있던 어떤 상관없이. 네, 그 그것만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는 걸로 해서 네, 다 동의하시는 걸로. 네. 네, 다 동의하시죠? 네. 두 번째 기타 한 건은 이제 그 우리 그 본인 명의의 이제 회계 통장이 우리 농협 계좌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실천 운동본부로 등록되어 있는 계좌가 있는데 그 내역 그 거래 내역 일체가 이게 이제 2012년 8월 6일 날 우리 통장이 처음 개설됐거든요. 처음 개설돼가지고 2018년 지금까지 이 모든 이제 통화 그 거래 내역입니다. 이 거래 내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보시긴 그렇지만 그게 이제 모든 거래 내역입니다. 우리 행실본 단체 거래 내역인데 그거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12년 그때부터니까 2012년 13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는 우리가 기독시민연대하고 행실본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 매우 천을 해줬습니다. 그때 한 건 아니죠. 이걸 영수는 다 모아놨다가 그때 이때는 이제 그 강옥희 사무총장 그분이 이제 이게 다 정리를 했던 겁니다. 지금은 막 발해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또 엑셀로 또 작업을 하고 지출했던 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거는 여기에는 이제 내 개인 용도로 썼던 거는 다 뺐고 우리 단체 경비라든가 이제 그런 내용 썼던 것만 다 증빙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매년 이제 그 증빙 처리 저 정도 다 쌓여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아까 그겁니다. 이게 그동안 이제 내가 사회운동 개인 명의 계좌를 이제 압류하는 바람에 사실상 그래 되니까 내가 지금 그 활동하기가 상당히 솔직히 이제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 가족 문제이고 개인 사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제 와이프도 사실 이렇게 같이 연루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와이프 그 당연하지 그거예요. 네. 공무원인데도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와이프한테 할 수도 없고. 그럼 당연한 그때 이제 삼자한테 이제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행법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금융관법에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행동하는 양심 실천운동본부이기 때문에 통장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통장 자체도 남의 명의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게 이제 그 얘기는 좋아요. 그건 좋은데 그게 있어. 내가 저때 먼저도 이제 한번 얘기 드렸는데 우리 일을 와서 했는데 실제 임금을 지불하려고 그러니까 임금을 지불할 수가 없어. 우리는 통장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왜냐 그랬지만 압류를 당했단 말이야 본인이. 그래서 그 옆에 사람이 위임장을 가져왔더라고. 옆에 사람한테다 위임장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임금을 수령할 수 있게끔 위임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철도공사니까 그 청림의 사무실에 갔더니 그거를 쓱 빼놓는 거야. 보류를 하는 거야. 임금을 못 주겠다고. 그래서 왜 못 주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서 못 주겠다 이게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같으면 누가 여기 건설에서 사무실에 앉아있는 그 집행자가 법 위에 군림하지는 않잖느냐 이 말이지. 당연히 위임장을 해서 내 돈을 그 사람을 줘도 좋다고 위임을 해서 서류를 다 갖춰가지고 왔으면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온 건데 돈을 누가 왜 못 준다는 거예요. 띠키고 안 띠키고는 그 사람 사정이야.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이제 경찰에 의해 가지고 제 계좌가 압류돼 있지만 이거 계좌가 압류 안 되는 계좌가 또 있다네요. 말금공가 하면 된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돼. 다 되죠. 다 돼. 압류는 다 돼. 다 되는데 아무튼 그 문제는 어쨌든 제가 경찰 쪽으로 한번 가가지고 경찰 쪽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압류하기보다
이제 그 통장을 압수해 간 거는 문제는 그거지. 이제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돈쓴 그 내역 지출을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범칙금 때문에 범칙금 못 낸 것 때문에 계좌를 압류를 한 거예요. 그건 이제 계좌 조회하는데. 그건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압류가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개인 명의 못 쓰고 있어서 일단 경찰서에다가 빨리 이걸 그건 뭐 물어보니까 방법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잔액이 500만 원 이상이 안 되면은 뭐 그걸 뭐 증빙만 해주면은 자기네들 압류를 해제시킨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법도 다 확인해보고 해서 최대한 풀겠지만 거의 가서 제 개인 명의의 계좌가 해제가 되면 당연히 저는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사용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제 행실본 계좌에 제 개인의 자금을 좀 현재는 그리 쓰고 있기 때문에 혼용해서 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그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동의를 좀 구했으면 해서 좀 안건을 제가 올린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 명의의 계좌를 이제 빨리 해제 풀면이 되면 분리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사실상 내가 오늘인 거죠. 어제도 이제 5만 원을 내가 이체 받았는데 이거는 이번 주말에 이제 결혼식 그 부지 비용을 대신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 받을 게 없으니까 내가 행실본 계좌로 내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우리 단체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단체하고 관계 없으면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안 되면 제가 사실 사회 활동 자체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리하는 거는 엄격하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하면서 이제 분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개인 명의 계좌가 이제 회복될 때까지 우리 단체 명의 계좌를 일단 제가 개인 자금으로 쓰고 있는 혼용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그전에 제가 구두로 이제 동의를 구했지만 오늘 이제 임시 이사회를 통해서 좀 동의를 좀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내용은 동의가 아시겠죠? 동의하시죠? 이사님. 근데 법적 문제는 없는 거 같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네. 현재 그건 이제 우리한테 승인받을 이유는 왜냐면 우리 행실본이 이제 계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회의 명의 계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우리가 행실본 명의 계좌가 농협이 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본부가 있어요. 새마을본부 계좌가 있는데 그는 거의 지금 안 쓰고 있고 초기에 개설한 이후에 거의 안 쓰고 있고 최근에 작년 중반기에 이제 하나 추가로 개설했던 게 우체국 계좌가 있어요. 우체국 명의의 이제 우리 행실본 계좌가 있는데 사실 제가 그 계좌를 우체국 명의의 행실본 계좌를 제 개인으로 쓰려고 제가 만든 거였는데 사실 이제 이 농협이 거래가 많지 않습니까? 농협 거래 우체국으로 이제 거래하게 되면 수수료가 계속 붙고 막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직은 그 우체국 계좌가 따로 있지만 농협의 계좌도 이제 아직은 좀 겸해서 쓰고 있는데 최대한 저도 이제 자제하고 이걸 좀 우체국 계좌로 차라리 바꾸든가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도 제가 고려할 테니 현재 이미 좀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걸 제가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후에도 제가 당분간이라도 이걸 이때까지 좀 혼용해서 쓸 수 있게끔 좀 동의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그거야 뭐 내 돈 아니고 뭐 단체 돈 아닌데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승인해줄 부분도 아니고 네. 그 뭐 동의할 부분도 아니야. 사실은 엄격히 따지고 보면 왜 그러냐 같으면 뭐 이 행실본이라는 자체는 모든 단체라는 것은 그 돈이 해당되는 것만 얘기를 하지 통장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서 전혀 개인 돈 이걸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를 뭐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 그래도 이제 어쨌든 우리가 단체 명의 계좌를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어쨌든 나중에 오해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사실 구두로 다 동의를 구했던 겁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오늘 그래서 서류를 그걸 남겨놔야만이 또 뭐 경찰 당국도 그렇고 걔네들도 이제 우리 그게 어쨌든 제출할 용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명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야지 뭐 방법이. 아셨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이제 기타 한 건인데 우리 행실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08년도에 기독시민연대가 9월 28년 먼저 창립되면서 그때 이제 서울에서 제가 활동했었거든요. 그 단체 2010년도에 다시 원주로 내려와가지고 이걸 조직해 나가다가 기독시민연대로 그때 2010년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기자회견도 이런 잘 했었어요. 근데 이제 기독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 제가 활동한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종교 색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많이 고민하다가 했던 게 우리 정신이 우리 행동하는 양심과 부합된 데서 행동하는 양심 실천운동본부라는 단체를 2011년 그 10월 15일 날 우리가 창립을 했었어요. 공식적으로 창립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상 우리가 그 기독시민연대 그 계좌 우리 강옥희님 명의의 계좌를 쓰던 것을 행실본제 그 창립하면서 같이 혼용해서 쓰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개인 명의가 이제 그 금융권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빼고 우리 행실본 계좌를 이제 그 개설해가지고 이제 그걸 쓸 때 기독시민연대 이제 활동 같이 썼어요.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원주 제일장로교회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행실본 단체로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독시민연대 이제 단체 이름으로 제가 활동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자금을 이제 현재는 기독시민연대가 그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고유번호가 따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행실본 계좌에서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고 우리가 영수증도 같이 이제 증명을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사회에서 보고 드리는 거는 그 기독시민연대는 사실 우리 행동하는 양심실천본부와 거의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서북청년단이 또 문제가 있어요. 그 서북청년단이 2014년 그 11월 28일 날 서울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재건 총회를 하면서 열었지만 그 이후에 좀 그 조직 내부 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노선 갈등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서북청년단 재건 정신을 다시 이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결국은 제가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중앙 조직 그때 재건했던 조직은 현재 거의 유명무실하고 지금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고 제가 그나마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제 서북청년단 활동을 하면서 그 대외적으로 많이 이제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북청년단은 어차피 이제 나중에 조직을 갖추게 되면은 이거 법적으로 이제 뭐 등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비영리를 해가지고 보유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때까지는 현재는 우리 서북청년단 조직 재건을 위해서 사실 제가 뭐 나중에 지금 당장은 이제 자금이 없어서 못 움직이지만 자금이 이제 또 제가 또 구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걸로 이제 전국도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 모두 회계 지출 내용들을 사실상 지금 행동하는 양심 실천운동 계좌로 현재 일원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서북청년단 별도로 우리가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우리가 그 별도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거 하기까지는 우리 행동하는 양심 실천운동본부 우리 그 회계 계좌에서 이걸 이제 그 수입이나 지출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이제 겸용해서 물론 그건 구분은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제 오늘 동의를 좀 구하려고 하거든요. 서북청년단 재건은 사실상 우리가 행동하는 양심 실천운동본부의 그 뜻의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단체 활동하는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지금까지 그렇게 써왔습니다. 그 서북청년단 관련돼가지고 이제 뜻을 같이 하신 분들이 뭐 조금씩 후원한 부분도 있고 그 우리 행실본 계좌 들어왔고 뭐 우리 단체 명의가 행동하는 양심 실천운동본부이기 때문에 아니 그거야 뭐 이쪽에서 어차피 뭐 글다 누가 그러면 그쪽에서 글을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야 그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법적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 그걸 혼용해서 쓰는 거를 과연 그 문제가 됐을 적에 그걸 인정할 수 있느냐. 일단 서북청년단이나 이런 이제 공식적인 단체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상관이 없죠. 만약에 이제 이거 법적으로 이제 서북청년단 이사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고 하기는 그것도 분리해야죠, 당연히. 그때는 당연히 이제 분리가 하는 건데 아직은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상 이름만 있는 이제 그런 단체고 사실 기독시민연대도 마찬가지고요. 기독시민연대도 그 창립하고 한 지는 오래됐지만 우리가 이걸 이제 고유번호라든가 이게 사실 등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게 바로 그거라고. 그 이사회를 거쳐서 동의를 받으면 그게 다 유효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예산회계법에도 보면은 규정대로 예산이 명시되어 있는 게 있고 유월되어 있는 게 있고 이제 딱 명시되어 있는 그거는 목감을 변경하거나 그래야 그 돈을 쓸 수 있지 실제 똑같은 쓰라고 준 돈이라 할지라도 딴 데 쓸 때에는 반드시 그 항목을 바꿔야 된다고. 이거는 여기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 쓴다는 거를 바꿔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딱딱하다고. 조항에 이르면 일에 들어가는 돈이지 이에는 갖다 쓸 수 없는 게 그 현실이야. 그래서 이제 문제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반인들이 지금 착오를 일으키고 법에 가서 자꾸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이사회에서 뭐 결정 좀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사회에서만 이게 결의를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근거상으로 남긴다는 거는 그게 문제가 됐을 때에 우리가 이런 거를 통과시킨 적은 있다 이런 것 뿐이지 어떤 그게 뭐 법적인 책임을 이어갈 수 있는 거나 이런 거는 아니야.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거는 아까 제가 우리 사무의안에서 회계 보고권에서 우리가 이제 의결된 내용과 같이 사실상 이거 우리 행실본의 어떤 그 수입이 그 일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상 거의 그동안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요건을 갖춰가지고 수입 추출하는 꼴이 지출을 할 정상인데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예.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자금으로 사실 뭐 내가 뭐 노력해서 번 돈이나 내가 차용해서 벌은 돈이나 내가 부탁해서 이제 받은 돈이나 이런 걸로 사실상 지금까지 운영이 되오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무안에서 이미 내가 동의를 구했던 내용이 그것 때문이었고 사실 그 같이 그 같은 맥락의 사원입니다. 현재 기존에 지금 우리 행실본도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게 기독시민연대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북청년단 국교사대장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아직까지 정상적인 단체가 아니에요. 조직이 되게 되면 분리됩니다. 당연히 분리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쉽게 말하면 서북청 조직 재건을 위한 이제 제 활동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금들 제가 개인적으로 그걸 이제 구해 와가지고 그걸 활동하다 보니까 제 명의의 계좌가 있으면 그걸 하면 좋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제가 우리 단체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동의를 구하는 건 법적으로 면피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이사회 구성원들은 이제 그 이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제 다 보고를 하고 그래서 동의를 구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이제 동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령 법적으로는 안 해도 뭐그 효력이 없다도 상관없어요. 우리 내부에서 현재까지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회계가 정상적으로 이제 그 200만 이상의 이제 정기 수입이 잡히게 되면은 그때는 딱 정해야죠. 회계 이제 그 운영 세칙을 정해서 이제 그 대표였던 그 사실 제가 이제 현재 전업으로 하고 있는 이상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그 뭐 항공기가 됐든 이런 것도 책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가지고 이사회를 다시 이뤄가지고 그때 결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현재는 이제 우리 그 기독시민연대와 서북청년 조직이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걸 독립하기까지는 우리가 행동은 양심실존은 같은 맥락의 단체라고 보시고 이 단체 계좌에서 혼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물론 저 대표 책임하에 현재는 대표 책임하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제가 구하는 거죠.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방법이 없이 동의하시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그러면 네. 자 그럼 이상으로 그 금일 이사회 목적인 모든 그러한 정보가 심의가 종료됐기 때문에 그 오늘 그 이사회는 제가 아직 그 두 분 참석 못했거든요. 그 강원P님만 참석하시면은 이제 내용을 제가 다시 설명해서 이제 참석자도 제가 할 것이고 그 최성우님도 이제 오늘 그 회의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다 동의구에서 같이 이제 동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행동하는 벌부가 됐든 서북청년단이든 무슨 단체든 간에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 예를 들어서 그 목표가 있어야 돼 뭔가가 뭐를 하겠다 하는 이게 지금 뭐 행동하는 실천본부도 양심에 따르는데 뭐 군대 안 가는 것도 양심에 따르고 뭐 남의 마누라 보는 것도 양심에 따라 했는데 그까짓 그 뭐 양심이라는 게 뭐 이리 되면 이리 되는 거고 저리 되면 저리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활동 범위를 어디까지 가질 것이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최소한의 이사들이 그걸 알아야만이 그걸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뭐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그거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게 무슨 그냥 뭐 말로만 그냥 일단은 조직만 4-5가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그게 저거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그 가진 길로를 진짜 뭐 어떻게 가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가 그 목적을 청해야 돼. 앞으로 뭐 그래서 제가 일단 제가 오늘은 오늘 우리가 그 임시 이사회 그 목적이 이제 아까 지금까지 아까 통과됐던 내용들 거기 이제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열어준 것이고 제가 정관을 다 드렸거든요.
그 정관의 내용에 보시면은 우리 2조 목적과 4조 사업 내용들이 일단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상세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연말 정기 이사회 때 그때 한번 좀 사연 좀 준비 좀 하셨다가 우리 정관의 병행의 문제도 있고 그래야 되는 데있어 그때 이제 양걸 좀 다루는 게 하는가 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연말 정기 이사회 때 그때 다시 이제 그 문제까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 나름대로 좀 구체적으로 때 명시를 했었어요. 정관이 명시했지만 여기에 좀 더 뭐 추가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때 이제 검토해 와가지고 이게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어떤 지향 발전에 대한 부분이 그 목표가 없으면은 이 여기 단체에다가 후원할 명분이 안 서요. 그렇죠. 예, 교육을 시킨다든지 사회 무슨 뭐를 바로잡아간다든지 어떤 그런 거 목적이 내용이 부족합니다. 예, 그 내용이 다 있는데 그런 게 있어야 돼. 근데 진짜 이게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아니 사실은 우리 그렇게 해왔었어요.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일련의 일들 때문에 그랬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일단 되지 제가 않으면 그 목적 내용만 한번 내가 좀 읽어볼게요. 그러면 그 우리 그 2조에 보면 행실군 출범의 목적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조속한 자유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방종이 아닌 참된 자유와 정당한 권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이런 게 다 우리 캠페인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서 부당한 권력과 무책임한 방종을 경계하며 지역 사회의 각종 갈등과 반목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일을 도모하는 등 애국의 열정으로 국민 개개인의 선한 양심의 발로로서 국익을 위한 행동하는 양심을 실천하는 운동본부로 자리매김함에 있다. 라고 우리가 목적을 일단 뒀었고 사업 내용에는 첫 번째 이제 미래의 주역일대 청소년 선도 사업, 그리고 두 번째 건전한 사회 질서 회복을 위한 각종 캠페인 사업, 세 번째 지역 내 각종 분쟁, 분규 현장을 찾아가서 갈등 원인을 해소하며 화해를 도모하는 사업, 네 번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서 직접 도와주거나 관련 지원 단체와 연결시켜주는 사업, 다섯 번째 조속한 자유평화 통일을 지향하며 탈북 동포에 대한 정착 지원과 좋은 이웃되기 사업, 여섯 번째 종북 세력과 부정부패 세력을 배척하며 건전한 좌우 이념 화합을 위한 캠페인 사업, 일곱 번째 정부와 지방 관료들의 부당한 권력과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전시성 사업 등을 감시하고 이를 여론화시켜 부당한 권력을 견제하는 일을 도모하는 사업, 여덟 번째 사회의 불건전한 여론 선동행위에 대응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사업, 아홉 번째 기타 상계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일체 사업. 이렇게 우리가 그 목적과 사업을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활동해온 일들이 여기에 부합된 일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그렇게 활동해왔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읽은 아니었는데 이번 연말 위에 정기 사회 때 그동안 우리 행실군에서 활동해왔던 일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사업이 부합됐고 사실은 이게 사실상은 그동안은 이제 제가 거의 다 주도적으로 다 해왔지만 이제는 우리 각 분과위원장을 선임을 해가지고 뭐 교육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교육정책위원장이 앞장서가지고 뭔가 이제 정책을 발휘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 연말 정기 사회 때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좋고 네. 이거 아주 엄청난 거. 엄청 큰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있으신가요? 우리 선원이 이사님. 다른 질문이야 뭐. 네, 없으시면 자 이것으로 오늘 그 임시 이사회를 폐회도 되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폐회에 동의하시죠? 네. 그럼 이것으로 그 2018년 11월 11일 임시 이사회를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박수로. 잘 되기를 새롭게 수고하셨습니다. 새롭게 이제